찾아오면 커튼이 걷히고 쇼는 시작되죠. 아무도 모르게 차가운 달빛에 숨어 Two day 오늘도 네 맘을 훔치러 아슬아슬하게 너를 원해 Let me be your honey 당겼다 밀었다 I'ma be honest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건 느낌적인 느낌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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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적인 느낌 어디로 피할 수 없어 Baby tonight I want to know 알고 싶어 가슴 깊숙한 그곳의 비밀까지도 이 밤이 지나기 전에 기억의 주문을 건네 Baby what you wanna do cause I'ma be a loop 살며시 너에게 다가가 심장을 훔칠래 Baby 움직여 소리 내지마 모두 들켜버리잖아 So I can breathe up Baby tonight I want to know 갖고 싶어 이 모든 것 달콤한 숨결까지도 이 밤이 지나기 전에 기억의 주문을 건네 Baby what you wanna do cause I'ma be a loop What you wanna do cause I'ma be a loop What you wanna do cause I'ma be a loop 이 밤이 지나가고 나면 모두 끝이 될까봐 연기처럼 사라질까봐 Come on 눈 뜨지 못해 간절히 원해 이 꿈에서라도 너의 모든 걸 다 가진 남자일 수 있게 What you wanna do cause I'ma be a loop 오늘 밤도 날 위해 주문을 건네 What you wanna do cause I'ma be a loop 꿈을 꾸는 모두를 위한 시간 꿈이야. 네 안녕하세요 꿈이야 호스트 DKG 재천입니다. 다들 별일 없으신 거죠? 큰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는 하루 그게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꿈이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서울에는 비가 진짜 너무너무 많이 오고요. 어떤 곳은 너무 더워서 큰일이고 날씨 때문에 출근도 어렵고 퇴근도 어렵고 피해 입으신 분들도 있고 걱정이 참 많이 되는데 다들 조심 또 조심하셔서 피해 없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냥 무탈하게 흘러 지나간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냈죠.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옷 입고 머리 감고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어디에서 이 시간 보내고 계신지 또 저한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는 뭐가 있는지 편하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7117번 정보 이용료는 100원입니다. 채팅창에 써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꿈이야에 새로운 아이템이 몇 개 생겼는데 직접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이야 굿즈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란 따라란 우와 이게 뭐람? 저도 처음 봐요 사실. 오 이게 뭐지? 이걸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꾸미야 스티커네요. 이렇게 꾸미야 스티커도 있고요. 예쁘다. 노트북과 휴대폰 뒤에 또 붙일 수 있는. 가자 보자. 우와 너무 예쁜데? 보라색에 꾸미야라고 써져 있는 텀블러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꾸미야라고 이렇게 써져 있고요. 이렇게 입을 대고 마실 수 있는 부분과 빨대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또 따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굉장히 뭐가 많네요. 또 하나를 살펴보시자면요. 보자. 얘는 뭘까? 이것은 볼펜이군요. Sweet Dream with 제찬 꾸미야라고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Sweet Dream with 제찬 꾸미야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한번 글씨를 써보면 네, 잘 나옵니다. 이렇게 글씨까지 잘 나오는 볼펜도 있고요. 우와. 엥? 여기 이렇게 저희 꾸미와 이렇게 행성과 이렇게 꾸미가 있고 또 여기는 꾸미야라고 이렇게 써져 있네요. 꾸미야라고. 이따 한번 잘 보관해 놓고 있다가 마지막쯤에 한번 걸쳐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방에도 이렇게 있네요. 꾸미야 이렇게. 오 좋다. 이거는 소품백이라고 하네요. 일단 이렇게. 우와 저도 근데 이거를 처음 봤어요. 지금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꾸미야 굿즈도 한번 살펴봤고요. 만약에 제가 제찬이의 굿즈를 만들다면 꼭 만들고 싶은 굿즈가 있다면 저는 옷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옷. 이제 옷에 조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제가 평소에 많이 입을 만한 그런 스타일의 옷들을 만들어 가지고 제짱이의 그 일곱 가지 세트를 만들어서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입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이 무드등을 막 나중에 꼭 출시해 달라는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요? 이걸요? 왜요? 놀랄 노자네요.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네, 예쁘다 만들어줘. 와 정보 주세요. 막 이렇게 좋습니다. 무드등 내놔. 줘. 응, 줘.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꼭 나중에 무드등도 근데 꾸미 무드등을 저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되게 위를 동그랗게 만들고 다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이렇게 다리를 만들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드등 만들면 꽤나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색깔은 그 안에 이제 하얀색인데 이제 안에 그 색깔 변하는 LED를 넣어가지고 이제 잘 익은 문어가 될 수도 있고 좀 파란 꾸미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꾸미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야기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짱이는 짱이야님, 와 근데 일주일 좀 지났을 뿐인데 꾸미야 없었을 때는 저녁 9시에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 매일이 꿈 같아 라고 하시는데 정말 저도 매일 밤 9시에 이제 뭔가 꾸미야를 안 하면 허전해질 것 같은 그 정도의 경지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꾸우우미님, 매 순간 입덕 포인트지만 마주할 때마다 새삼 더 반하게 되는 재찬이의 모습이 있어요. 데뷔 4년차답게 피아로 모먼트 뿜뿜하는 재찬이, 요즘 꾸미야 덕분에 그런 재찬이의 모습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서 매일매일 더 깊게 입덕하는 중이에요. 어제 첫 단계 게스트 출연에도 침착하게 잘 대해준 재찬 호스트, 새삼 다시 반했습니다. 우리 재찬이 다 잘해. 이렇게 처음으로 단체 게스트들과 함께 해봤는데 저는 게스트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그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고 뭔가 예를 들어 저번에 그 티오원 분들 나오셨을 때처럼 뭔가 앨범에 있어서 뭔가 포부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배울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796님,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말해주고 싶었어요. 아침 출근길에 9호선을 탔는데 제 앞에 분이 꾸미야를 보고 계신 거예요. 반가워서 아는 척하고 싶었는데 쑥스러워서 속으로만 하이파이브 했어요. 아무튼 오늘 9호선에서 꾸미야 보신 분 출근 잘하셨나요? 저는 강남 침수로 노량진에서 지하철이 끊겨서 1시간 반 지각했답니다. 와, 진짜 꾸미야를 보고 계시는 분을 저도 직접 마주하면 굉장히 신기할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좋네요. 근데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이제 한강 도로를 달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싶을 정도로 이제 그 간판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잠수교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리가 없어요. 있었는데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 어제 비가 굉장히 살벌하게 왔구나를 새삼 다시 한번 느꼈고 진짜 저는 그런 광경을 처음 봤어요. 강남에서 이제 차들이 그냥 멀쩡해 보이는 차들이 그냥 서 있어요, 이렇게 막. 근데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오늘도 뭐 길에 이렇게 서 있는 차들이 몇 대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항상 여러분들 다치지 말고 잘 이제 피해 안 받게 잘 집에서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감님, 응댕이의 스컬님, 꾸미야 애청자입니다. 저번 주 평일 내내 제 친구를 만나고 주말엔 내내 평일이 되기만을 기다린 직장인이에요. 주말에 제 방송을 보면서 한 주간의 재정 호스트 그림을 그려보았답니다. 오늘도 야근하지 않고 꾸미야 생방을 볼 수 있길 바라며 보내보아요. 꾸미야 대감님, 이렇게 이거 의상을 이렇게 다 그려주신 거구나. 오, 너무 잘 그리시는데 이분은 직장에서 이런 거를 하시는 분이신가? 굉장히 너무 잘 그리시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뀨형도 있고 깽도 있고 규도 있고 그러네요. 뀨뀨 찬경 순서를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님, 채짱님, 어제 방송에서 좋습니다를 한 20번 한 거 알아요? 호스트가 되고 나서 뭔가 대화나 코멘트를 마무리 짓는 멘트로 좋습니다가 자주 나오는 거 인식하고 있나요? 평소 말버릇인지 새롭게 생긴 건지 궁금해요. 혹시 다른 말버릇도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쓰는 말버릇도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넣어야 한국말이 완성된다고. 제장님은 어떤가요? 저는 조금 말버릇이 많은 것 같아요. 방금도 조금 썼잖아요. 저는 조금 말버릇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조금도 있고. 저도 근데 아니 뭐 어떻게 보면 뭐 좋습니다. 뭐 이런 거. 전 말버릇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 가지고 어쩌고 보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근데 막 다른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싫습니다. 네, 다음 얘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뭐 좋은 건 좋다고 얘기해야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네, 좋습니다. 또 좋습니다. 이게 진짜 일리 없어님. 어제 세계 고양이의 날이었죠. 어제 제대로 이름값한 저희 효자묘 두유를 자랑합니다.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잖아요. 저는 컨디션도 안 좋고 해서 하루 종일 집에 콕 박혀 있는데 두유가 갑자기 엄청 울어대는 거예요. 화났나 심심해서 그런가 하고 놔뒀는데 점점 성난 목소리로 크게 울길래 거실에 나가봤더니 글쎄 폭우로 인해 테라스에 물이 가득 차서 집안까지 물바다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테라스는 종아리가 잠길 정도로 물이 가득. 혼자 2시간 동안 물 퍼다 나르고 닦고 난리였습니다. 이게 현실일 리 없지. 꿈 같아. 하지만 현실이었고요. 우리 두유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제차님도 다른 분들도 모두 비 조심하세요. 이 두유가 이제 집 모든 가구들을 살렸네요. 정말 그 물이 집 안까지 들어와서 콘센트에 물이 들어가고 전자기기에 물이 들어가면 굉장히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굉장히 똑똑한 우리 두유가 잘 구해주셨네요. 와우. 근데 진짜요. 어제는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비가 그렇게 오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진짜 아니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냥 그렇게 비가 심하게 온 적은 살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좋지 않고요. 다음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님, 어제 오늘 저는 집에서 전만 부쳐 먹고 있습니다. 비 내리는 소리가 기름에 튀기는 소리랑 비슷해서 전이나 튀김이 먹고 싶어진다는 글을 봤는데 제가 그랬나 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즈 올린 감자전 사진 첨부합니다. 제찬이는 제일 좋아하는 전 종류가 뭔지 궁금해요. 비 떨어지는 소리랑 튀김 이렇게 하는 소리랑 비슷해서 전을 먹고 싶어진다는 그런 말인가? 오, 그거는 굉장히 또 새로운 접근이었네요. 저는 비 오는 날은 그냥 별거 안 하고 싶던데. 근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저는 부추전, 파전도 좋아하고. 근데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왜 데자부지?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심돌에서 한번 얘기했었대요. 이게 꾸미야에서 얘기를 한번 했었대요. 이게 저는 고를 수가 없어요. 파전도 좋고 김치전도 좋고 부추전도 좋아가지고 애호박전도 좋아하고 감자전도 좋아합니다. 저. 근데 고구마전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튀김도 다 좋아해요. 튀김도 감자튀김 좋아하고 새우튀김 좋아하고 야채튀김 좋아하고 김말이튀김 좋아하고 근데 고구마튀김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가지튀김도 요즘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참 잘생겼다니 안녕하세요. 오늘로써 수능이 100일 남은 고3이에요. 그냥 냅다 기절해서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힘든데 제차님의 19살은 어땠나요? 저의 19살이 딱 데뷔한 해였거든요. 제 19살이 2019년 4월이었으니까 저는 정말 저도 하라는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 연예계에서 내 이름 한 글자는 남기고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조금 봐봐요. 말버릇 나. 근데 사실 조금 다 나왔어. 근데 사실 조금 다 나왔네 이거. 근데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렇게 수능 준비하는 19살 친구들과는 조금
결이 다르게 뭔가 조금 정답이라는 게 없으니까 좀 그런 거 있어서 많이 헤맸던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7117번, 정보 이용료는 100원입니다. 말머리 꿈이야 달아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같은 단어라도 사람마다 그 의미나 느낌이 조금씩 다를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재찬이는 저한테 제 이름이라면, 저를 좋아해 주시는 우리 아리분들한텐 힘들 때 생각나는 두 글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낯설지만 더 알아가보고 싶은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저의 생각이 궁금한 단어들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단어에 대한 의미도 같이 보내주시고요. 그럼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면, 제 앞에 있는 카메라는 촬영 감독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카메라는 어떤 의미이신가요? 네. 총이요? 아, 전쟁터에 총을 들고 나가는 느낌으로 필수품 같은 느낌이라고 하시는데, 저한테 이 카메라는 또 저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죠. 굉장히 어떤 저에게 학생들에게 연필 같은 존재죠.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만의 의미를 찾는 시간 잠시 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이 궁금한 단어들, 여러분들의 생각들, 문자번호 샵 7117번, 정보 이용료는 100원이고요. 말머리 꿈이야 달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자 조금 기다리면서 치즈의 무드 인디고 듣고 오겠습니다. When I fall in love 그대와 함께 한다면 곧 사라질 꿈이라도 달콤하기만 하죠. 지금 이 순간 난 순간을 믿어요. When I fall in love with you. 어제부터 난 확신했죠. 매일 그린 그림이 바로 당신이란 걸. 내일은 꼭 얘기할래요. 아무 이유도 없이 보고 싶었다는 걸. 사실 혼자만이 설레었어요. 그대는 아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많이 궁금해질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그대를 껴안고만 싶은데 Oh, when I fall in love 그대와 함께 한다면 곧 사라질 꿈이라도 달콤하기만 하죠. 지금 이 순간 난 순간을 믿어요. When I fall in love with you. 사실 조금은 겁이 나요. 우리 영화에도 엔딩이 있을까요? 그대 내 손을 꼭 잡아줘. 같이 걷는 이 길 덕분에 따뜻해요. 좋은 일만 매일 있을 거예요. 날 보며 웃는 그대 그 예쁜 모습처럼 앞으로는 아직 걱정 안 하기로 해요. 난 당장이라도 그대를 껴안고만 싶은데 When I fall in love 그대와 함께 한다면 곧 사라질 꿈이라도 달콤하기만 하죠. 지금 이 순간 난 순간을 믿어요. When I fall in love with you. 늘 그대
함께 당장이라도 그대를 껴안고만 싶은데 When I fall in love 그대와 함께 한다면 곧 사라질 꿈이라도 달콤하기만 하죠 지금 이 순간 난 순간을 믿어요 When I fall in love with you 꿈이야. 오늘은 우리만의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은 제짱에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저에겐 혼자 놀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아이템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저에게 핸드폰은 뭐지? 저는 물 같은 존재죠. 이제 공기처럼 한순간이라도 떨어지면 죽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물을 안 마셔도 3일은 살 수 있듯이 저도 핸드폰 없이 3일 정도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가면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핸드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막 매직콜 그런 휴대폰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는 이제 안에 있는 게임밖에 못 했는데 요즘에는 다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필수품이죠. 뭐 사실 이제 밖에 나갈 때도 다른 거 다 안 들고 나가도 핸드폰 하나만 들고 나가면 되는 것처럼 굉장히 필수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혜리님, 영화는 제찬이 사전에 어떤 의미로 기억되어 있나요? 제 사전에 영화는 새로운 삶입니다. 대학교 와서 영화를 전공하면서 완전 삶이 달라졌어요. 저는 영화를 뭔가 영감의 호수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영화를 보면서 곡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영화가 저에게는 중요한 그런 미디어인 것 같아요. 그 사실 이거를 아시는 분들도 아시지 않을까요? 얘기를 몇 번 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나의 계절에 있을 때는 그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보고 썼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님, 제찬이에게 고구마란 무슨 의미일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쌍둥이라도 일란성 쌍둥이에요. 근데 얘는 나랑 잘 맞고 쟤는 나랑 잘 안 맞아. 감자랑 고구마가 딱 저한테 그래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비슷하게 생겼고 또 뭔가 비슷해 보이는 구석이 있지만 얘는 나랑 잘 맞고 쟤는 나랑 잘 안 맞는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724님, 커피. 저한테는 커피는 맛있는 음료이기도 하지만 커피를 맛있게 먹는 것보단 일이 쏟아질 때 잠을 깨기 위해서 먹는 게 더 많아서 좋기도 싫기도 한 애매한 음료입니다. 제찬이에게 커피는 어떤 느낌의 단어인가요? 뭔가 저는 여유를 찾고 싶은 그런 느낌인데요. 저도 굉장히 밤새 촬영이 있거나 하면 커피를 무조건 먹게 되는데 그래도 그 커피 한 모금 할 때 딱 그 짧지만 몇 초 그 정도에 있어서는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는 친구가 아닐까 싶네요. 또 힐링이 되는 그 이름 박재자님, 제찬이에게 어린이란
저는 제 몸 전체라고 해도 될 단어예요. 왜냐하면 제 직업이 교사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해서요. 재찬이가 생각하는 어린이는 어떤 말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 조금 근데 이거는 다들 똑같이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 조금 아직 이런 말을 해도 되긴 모르겠죠. 조금 입문자다. 입문자. 뭐 예를 들어서 헬스 처음 시작하면 헬린이. 그다음 또 뭐 있어? 뭐 있지? 또 이제 그 호스트 처음 시작하면 홀이니. 그다음 또 뭐 있지? 이걸 막 만들 수 있잖아요. 주식 처음 하면 줄이니. 이제 좀 그런 것처럼 입문자다. 좀 그런 느낌의 단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말랑님, 재찬이한테 궁금한 단어는 여름밤. 나는 멜로망스의 여름밤 노래가 떠오르고 그 노래를 들으며 비판 심야 상영을 기다리며 친구랑 공원 산책하던 순간이 떠올라. 저는 여름밤 하면 저도 산책 떠오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시원하진 않지만 그 되게 강변을 이렇게 걸으면서 그래도 조금 시원해지는. 근데 옛날에는 진짜 저는 그런 뉴스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 여름에. 요즘도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밤 되면 열대야가 심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덥다고 이제 한강 다리 밑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뉴스 같은데 보면 기자님이 이제 카메라 들고 가가지고 딱 이렇게 마이크 들이면서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집이 너무 더워서요. 에어컨 키기에는 전기세 부담도 되고 그래서 시원한 한강으로 나왔어요. 이런 인터뷰를 되게 많이 봐가지고 요즘도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또 2640님, 재찬아, 나는 키보드로 모든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키보드는 밥통이야. 재찬이에게 키보드는 어떤 존재야? 근데 이건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악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 때 저도 항상 키보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키보드도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정한 재찬이 사랑행님, 재찬이가 생각하는 다정함이 궁금해요. 다정하다고 느끼는 행동은 어떤 걸까요? 힘드네요. 다정한 사람의 정의를 물어보셨는데 다정하다.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챙겨주는, 그리고 말하는 걸 굉장히 예쁘게 하고, 그게 다정하다고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 감자 찌르지 마세요님. 저는 눈물이 어색하고 불편한 사람인데 슬픔을 너무 참다 보면 다른 감정도 오롯이 느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젠 우는 연습을 해야 하나 싶어요. 재찬이도 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두려워한다고 했었는데 재찬이에게 눈물이란. 근데 진짜 제가 우는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를 조금 꺼려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감정 기복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눈물이 잘 안 나요. 그냥 저에게 눈물이란 진짜 인생의 쓴맛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들거나 정말 억울한 상황이 아니면 눈물이 잘 나지 않아서, 제가 진짜 눈물을 흘리면 그 날은 거의 저에게 큰 일이, 뭐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큰 일이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설공주님, 짜잔에게 리팽은 무엇이죠? 저에게는 행복이자 무한재생. 리팽은 아픈 손가락이죠, 저한테. 굉장히 리팽 때부터 아마 코로나가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노래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이기도 하고, 난 굉장히 저는 좋아했거든요. 뭔가 이 아이돌 음악에서는 뭔가 볼 수 없는 신박한 장치들이 많았어서 굉장히 너무 좋아했었는데, 그 무대를 많이 보여드리지 못한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1450님, 저한테 음악은 쉼터인데 재찬 씨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저에게 음악이란, 저에게 음악은 조금 친구? 왜냐면 제가 뭔가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항상 곁에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방금 치즈님의 노래를 들었고, 그리고 오프닝으로는 또 뭐 오프닝으로는 저희가 리팽을 또 들었고, 그래서 항상 내 곁에 있으니까 뭔가 친구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6392님, 재찬아 안녕. 우정은 뭐라고 생각해? 난 정말 많은 형태의 사랑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이 정말 많은 형태의 우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닌가? 네?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나는 사랑이 정말 많은 형태의 우정 중에 하나다. 근데 또 이제 엄마와 나의 사랑,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많은 형태의 우정 중 하나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우정은 못 정하겠어.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심오해서 제가 집에 잠자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릴 그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찬이 데뷔한 지 1204일째. 재찬이에게 카페 디저트란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휴일마다 맛있는 디저트를 찾아서 카페 투어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재찬이도 카페에서 파는 디저트를 좋아하나요? 아니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카페에서 파는 디저트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맛있고 맛없기를 떠나서 뭔가 먹기가 불편해요. 뭔가 예쁜데 먹기가 불편해요. 사실 그 요즘에 뭐 최근 예전에 유행했던 뭐 뚱카롱이라는 그 마카롱 뚱뚱한 버전이 있잖아요. 그냥 마카롱은 그냥 이렇게 안 깨물면 되는데, 봐봐요. 뚱카롱 안에 이렇게 생크림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칵 하면 옆으로 생크림 다 삐져나와. 그거 어떡할 거야? 뭐 어떻게 이렇게 들고 다시 이렇게 먹을 수도 없는 거야. 너무 뭔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진짜 스탠다드한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재찬아 오늘 너무 예쁘다님. 재찬이에게 점심시간이란 직장인으로서 저에겐 점심시간이 리프레시되는 하루의 낙이에요. 출근하자마자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내일도 그러겠죠. 전국의 직장인들 화이팅. 재찬이도 화이팅. 근데 저는 진짜 직장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이게 조금 제가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긴 해요. 진짜 뭔가 루틴이 정해져 있는 삶. 진짜 뭔가 내가 계획을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그리고 몇 시에 운동 가고 몇 시에 밥 먹고. 근데 이게 너무 저는 진짜 뭐 갑자기 새벽 2시에 일어나야 될 때도 있고 오후 4시에 일어나도 상관이 없을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일정한 삶을 해보고 싶긴 해요. 만약에 회사원이 되면 어떤 부서 일을 할까? 저는 인사팀. 제가 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첫인상을 굉장히 잘 맞추는 편이거든요. 이제 뭔가 저 사람 약간 쎄한데 그러면 진짜 쎄한 사람이고 되게 인자하고 되게 그렇다 그러면 아무튼 그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이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첫인상을 잘 봐서 제가 인사팀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진짜 제가 지금 가까이에 있는 뭐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한다면 신인 개발팀이라던가 좀 그런 쪽으로 가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찬이 하나뿐님, 째냥이에게 고양이란? 뭔가 힐링인 것 같아요 저한테. 제가 관찰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고양이들이 뭔가 조금 이상한 짓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관찰하고 있으면 뭔가 제가 왜 저러지? 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저는 그거를 너무 좋아해요. 고양이의 옆에서 봤을 때 그 이렇게 동그란 눈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 좋아해서 고양이를 계속 쳐다보게 되고 뭔가 모르게 조금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잘생긴 동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쉽게도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아쉽습니다. 또 다음 생에는 고양이 알러지 없는 친구로 태어나가지고 또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워보는 게 소원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0434님, 저번에 끝없는 이야기를 듣고 더 궁금해졌어요. 재창군이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 소소하고 작아도 괜찮은 존재인가요? 아니면 아주 크길 바라나요? 근데 행복이 커서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소소하고 작아도 뭐 사실 그렇잖아요. 소소하고 작아도 남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행복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행복은 다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크든 작든 너무 감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뭐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분? 여기 또 있네. 대감님 엉덩이의 스컬님, 아까 그 그림 그리신 분이잖아요. 아까 소개되었던 재찬이 그림을 그린 직장인입니다. 저는 예상과 다르게 연구를 하는 이과인입니다. 그런 의미로 과학이란 단어는 재찬이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심오한 존재죠. 특히 우주과학 얼마나 심오합니까? 파도 끝이 없고 우리는 절대로 끝을 볼 수 없는 그런 우주를 탐구한다는 건 얼마나 대단하고 신비롭고 그런 일일까요? 그리고 버릇님, 나는 재찬이가 옷소매에 손을 넣는 버릇이 진짜 너무 좋아. 정말 귀여우니까. 재찬이가 생각하는 버릇은 어떤? 근데 이게 진짜 조금 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손을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왜냐면 제가 팔목이 진짜 얇고 손이 크단 말이에요. 팔목이 진짜 얇고 손이 큰데 그러면 진짜 이렇게 되면 뭔가 이상해요. 비율로 보기에 조금 봐봐요. 이렇게 되면 이상해. 이렇게 돼 있으면 뭔가 비율상 이상해. 이거 뭐야? 뭐 되게 얇으면 손도 작으면 좋을 텐데 이게 뭐야? 이거 뭐 나뭇가지에 뭐 대왕만한 나뭇잎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저는 좀 가리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티가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버릇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버릇은 이런 거를 뭔가 컴플렉스라고 하기도 좀 그렇다. 뭔가 내가 싫어하는 거를 숨기려고 생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9129님, 재찬이에게 술이란 저에게는 지화자 초타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술을 굉장히 잘 먹지를 못해서 요즘에 진짜 맥주 큰 거 한 캔만 먹어도 조금 알딸딸해지는 기분이라서 저에게 술이란 그래도 조금 그런 의미 아닐까요? 일상에서 벗어나는, 뭐라 그래야 되죠? 좀 일상 탈출? 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제짱님, 제짱이에게 선물이란 저는 상대를 가장 오래 생각할 수 있고 남의 기쁨을 보는 게 곧 행복이 되는 즐거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선물에 있어서 조금 그런 생각이 있긴 있어요. 저는 뭐 팬분이나 이제 우리 아리들이나 또 다른 어떤 제3자가 저한테 선물을 해줄 때 뭔가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교환증 같은 거를 넣어주면서 뭐 너가 바꾸고 싶은 걸로 바꾸고 싶으면 바꿔, 아니면 뭐 환불하고 싶으면 환불을 해,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거를 잘 안 바꾸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선물이라는 게 어쨌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산 물건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되게 뭐 재찬이가 이거를 입거나 뭐 이거를 사용하면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마음을 해치고 싶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물 같은 거는 교환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 오늘 생일이다님, 재찬이는 바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바다라는 단어만 들어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 바다는 위로예요. 그래서 재찬이는 저에게 바다예요. 좋습니다. 또 좋습니다. 바다는 조금 저에게는 마음의 평화를 주는, 왜 그냥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위로의 느낌은 아닌데 저에게는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만의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듣고 올까요? NCT 드림 선배님들의 고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Look around 둘러봐도 온통 짙은 푸른 빛 까만 밤 마치 깊은 물에 잠수한 듯이 먹먹함 속에 너의 목소리만 또렷해 어쩌지 나에게는 달아나는 저 수평선같이 눈앞에 너를 두고서도 나는 또다시 그리워. 너는 파도처럼 나를 삼키지. 어쩌지 You and I 넌 아득한 나의 바다 난 너의 품에 빠져 You and I 너에게 가닿고 싶어 I will dive into you I will dive into you I will dive into you 궁금해 네 맘 한가운데 나는 어딘지 표류해 모르는 채 한번 가보는 거지 막막해 가끔 이 마음의 끝은 어딜지 너인지 심각해 널 스치는 바람마저 질투해 네 뺨에 내려앉은 달빛 또한 너이네 그보다 더 가까이 내가 곁에 있을래 가까이 You and I 넌 유일한 나의 바다 난 너의 눈에 잠겨 You and I 그 안에 난 살고 싶어 I will dive into you I will dive into you
아까 긴 밤을 나 찾아 헤맸던 건 너였음을 이제는 나 알 것 같아 네가 날 숨쉬게 한단 걸 yeah, yeah. 너에게 너의 안에 너를 향해 가는 항해 I will dive, I will dive, I will dive into you I will dive into you I will dive into you. Swim down 두 눈앞이 하얗게 Swim down 네 안에서 난 꿈을 꿔 I will dive into you. You and I 나의 바다 붉은 한품 I will dive into you 네, 여러분 꾸미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야기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서님, 나는 매일 이 시간 바다를 앞에 두고 운동하면서 꾸미야 챙겨보는 누나야. 매일 바다뷰 보면서 재찬이 목소리 들으니까 이 순간이 너무 완벽하다. 운동도 저 잘 되는 느낌. 오늘도 잘 들을게. 아참, 여기는 제주 동쪽 함덕이라는 곳이야 라고 하셨네. 우와, 되게 예쁘다. 이렇게 뭔가 저는 숲, 이렇게 풀과 바다와 함께 있는 이런 그런 풍경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재찬이만 내 맘의 풍덕님, 저는 어제 강남에 내린 비로 물에 잠긴 업무 장비를 구출하느라 온종일 뛰어다녔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업무가 마비돼서 온종일 마음이 심란했는데 꾸미야에서 재정이를 보니 온몸의 고단함이 사르르 녹네요. 오늘 하루 고생했어요 라고 인사받는 기분이에요. 꾸미야마저 듣고 내일도 힘내서 남은 침수 피해 보고 자고 힘내볼게요.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딱 전화를 받았는데 매니저님이셨어요. 여보세요? 재찬이 회사가 물에 잠겼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심하게 잠긴 건 아닐 것 같은데 심하게 막 물에 이렇게 막 침수되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바닥에 물이 좀 깔렸나 봐요. 재찬이 회사가 물에 잠겼어요. 혹시 바닥에 있는 거 좀 젖은 것 같은데 뭐 빼실 거 있으세요? 그럼 우리 회사도 피해갈 수 없는 비의 늪이구나. 그래서 아직까지 회사를 가보진 못해서 어느 정도 뭐가 어떻게 젖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 참. 가봐야죠 조만간. 아리아나 그란데 사이즈님, 평소에 다른 사람이 저를 소개할 때 귀엽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사실 저는 귀엽다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냥 이도 저도 아닌 뭔가 어중간할 때 말하는 것 같아서 별로더라고요. 물론 이건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찬이는 귀엽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해요? 저 이거 본 적 있어요. 어떤 그 뭔가 되게 그냥 그 인터넷에서 글 같은 걸 봤는데 그 막 진짜 소개팅을 나갔을 때 남자가 여자한테 정말 예쁘면 이거였다. 이거였어. 그 이제 예를 들어 내 친구에게 또 다른 나의 친구를 이제 소개팅으로 연결시켜 주려고 한다. 근데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잘생겼어. 근데 그럼 잘생겼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귀엽다는 뭔가 중간에 뭔가 조금 그런 말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귀엽다라는 말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고양이를 귀여워하는 것처럼 뭔가 귀엽다? 제가 고양이를 귀엽다는 것처럼 뭔가 그 사람의 행동이 어쨌든 미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여워하고
그래서 귀엽다라는 뜻이 진짜 막 애기 같다. 막 뭔가 그 귀엽다랑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누가 귀엽다고 하면 어때요? 저는 당연히 좋죠. 뭐 저를 어쨌든 좋아해 주셔서 이렇게 말을 해 주시는 거니까. 근데 귀엽다라는 말을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그 행동이 뭐 싫지 않으니까 해주는 말이라고 해서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막 데뷔 초 때는 귀엽다보다는 잘생겼다, 멋있다라는 말을 조금 더 원했었던 것 같긴 해요. 뭔가 그때는 어른의 향기를 좀 품고 싶었었나 봐요. 그럼 이쯤에서 마지막 사연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1206원입니다 님. 안녕 재찬아. 부끄럽지만 나는 꿈을 찾는 게 꿈이야. 어릴 땐 꿈이 많아서 크면 뭐라도 될 줄 알았는데 20대 후반이 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내가 되었네. 더 늦기 전에 행복하고 싶은데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더라고. 회사 일에 투잡으로 편의점 알바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재찬이의 꿈이야를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재찬이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 또한 뭐라도 할 수 있고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해. 얼른 나도 내가 하고 있고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더 많은 얘기를 재찬이랑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꼭 할 수 있다고 재찬이가 응원해줘. 근데 뭐 그 꿈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도 굉장히 좋거든요. 뭔가 내가 꿈이 이제 꿈이 뭔가를 생각할 때 이제 뭔가 되게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잖아요. 뭔가 그런 시간마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뭔가 호스트 처음 할 때 호린이 같은 어린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동안 크게 유행을 했었지만 요즘은 어린이를 초보에 비유하는 것을 지양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가벼운 농담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도 오늘 배우고 어린이를 소중하게 보호해주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 생각을 하고 저도 조금 조심하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럼 이쯤에서 꿈이야를 마무리하는 시간, 끝없는 이야기로 가보도록 할까요? 끝없는 이야기. 사람들은 저마다 피어나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말 덕분에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을 간직하게 되지만, 가끔은 그냥 너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같기도 해요. 너무 늦게 피어나면 지켜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저 구석에 몰래 피어나게 되면 과연 누가 봐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조금 무서워집니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고도 하는데, 그러면 일단 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의 눈에 띈다는 게 이토록 어려운 일일 줄 우리는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더 화려하게, 더 크게 그렇게 피어나고 싶었던 당신에게 어쩌면 나는 조금 모자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다음에는 꼭 당신이 원하는 만큼 활짝 피어서 아주 눈에 띄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갈게요. 마치 당신이 원하는 인생처럼 말입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7번째 편지이네요. 당신의 꿈이었던 나는 꽃입니다. 햇볕이 잘 드는 그 어느 곳이든 잘
놓아두고서 한 달에 한 번만 잊지 말아줘. 물은 모자란 듯하게만 주고 차가운 모습에 무심해 보이고 가시가 돋아서 어둡게 보여도 걱정하지 마. 이내 예쁜 꽃을 피울 테니까. 언젠가 마음이 다치는 날 있다거나 이유 없는 눈물이 흐를 때면 나를 기억해. 그대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줄게. 내 머리 위로 눈물을 떨고 속상했던 마음들까지도 웃는 모습이 비출 때까지 소리 없이 머금고 있을게. 그때가 우리 함께 있었던 날, 그때가 다시는 올 수 없는 날이 되면 간직했었던 그대의 눈물 안고 봄에 서 있을게. 언젠가 마음이 다치는 날 있다거나 이유 없는 눈물이 흐를 때면 나를 기억해. 그대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줄게. 그때가 우리 함께 했었던 날, 그때가 다시는 올 수 없는 날이 되면 간직했었던 그대의 눈물 안고 봄에 서 있을게. 내 머리 위로 눈물을 떨고 속상했던 마음들까지도 웃는 모습이 비출 때까지 소리 없이 머금고 있을게. 봄에 서 있을게. 봄에 서 있을게. 봄에 서 있을게. 꿈이야를 마무리하는 시간, 꿈 보관소에서 보내온 끝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나무현, 심규선 선배님들의 선인장이었고요. 오늘의 꿈은 바로 꽃이었습니다. 저마다 피어나는 시기가 있다. 저는 지금 얼만큼 피어 있는 걸까라고 질문이 써 있는데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한 운명론자로서 이제 사람이 피는 꽃이 있다고, 얼만큼 피는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해진 거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고 우리는 내가 얼만큼 필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지금이 가장 활짝 펴있는 꽃일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냥 더 커지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지만 그거는 운명에 맡겨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끝나기 전에 할 일이 2가지가 있다고 하시는데 일단 후드를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만 입어보라고 하시는데 후드를 한번 입어보자면 이렇게 한번 후드를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꾸미도 그려져 있고요. 구름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뭐죠?
아, 또 하나 오늘의 제작 네컷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네컷을 선인장이라는 노래를 들었으니까 선인장 옆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어디죠? 첫 번, 찍혔어! 두 번째. 하나, 둘, 셋. 세 번째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 하나, 둘, 셋. 그럼 네 번째. 하나, 둘, 셋. 이렇게 제작 네컷을 찍어 보았습니다. 아, 굉장히 첫 번째 어디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저렇게 찍혔네요. 꿈이야. 이제는 또 다른 꿈을 꾸러갈 시간입니다. 오늘은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의미와 제가 생각하는 의미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사람마다 저마다 생각하는 의미가 다르고 또 이제 풀어나가는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또 한번 느끼고 뭔가 참 사람을 사귀는 건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이래서 뭔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고